자, 원투펀치 블루 34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밤에 방송을 잡았어요. 그래서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 경질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뭐 소주제로 맨유, 토트넘 두 팀이 지금 감독 바뀌면서 변화의 몸부림 치고 있고, 아스날은 뭐 변화의 몸부림이라기보다는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3강 형태로 경기 내용만 보면은 뭐 첼시나 또 맨시티나 리버풀은 항상 좋은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아마 3강이 유력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3강을 위협할 만한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주인공은 누구냐? 물론 웨스트햄도 지금 무지잘합니다. 그래서 웨스트햄도 그 중에 다크호스로 들어올 수 있지만, 웨스트햄 얘기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지금 감독이 바뀐 맨유 얘기 또 중심으로 해서 토트넘 또 아스날 얘기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watford전 예상치 못한 대패. watford 같은 팀은 사실은 맨유가 그냥 잡고 가야 되는 팀이고, 예전에는 watford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도 임대도 많이 보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성 구단은 아니지만 약간 뭐 그런 느낌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항상 이기는 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watford전은 뭐 당연히 이기고, 그 다음에 사실 본 게 챔피언스리그 비아레알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전 어떻게 잘 치러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진출을 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가 첼시, 뭐 아스날, 그 다음에 아스날이었나요? 그런 경기에서 솔샤르 감독의 이제 경질 여부,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보는 관측이 많았죠. 근데 웬걸 watford전에서 망했습니다. 맨유가 대패를 당하면서 경기 내용은 처참했죠. 그러면서 수뇌부가 지금 급하게 솔샤르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경질을 딱 해놓고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 뭐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맨유 수뇌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이번 상황도 급하게 경질을 했는데 뭐 크게 대안을, 여러 상황에 맞춰서 대안을 그렇게 마련한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이제 어떡하지? 경질을 했는데 뭐 지금 그리고 나서 불이 나게 뭘 해보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구단이라면은 상당히 그래도 치밀하게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물밑 작업들을 좀 해놓고 준비들을 좀 놨지 않았을까라는 뭐 기대들을 할 텐데, 별로 그런 그림이 안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망이네요. 네, 어쨌든 솔샤르 경질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자, 먼저 누가 얘기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첼시에겐 좀 죄송하지만 유벤투스가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메뉴 감독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감독이 현재 메뉴에 가장 어울리는지, 어떤 감독이 와야지 지금 메뉴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힘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러 대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다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황 같아요. 그 상황에서 아직 시즌 3분의 1이 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솔샤르를 경질하고 일단 마이클 캐릭 코치 대행으로 비아레알전을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뇌부들이 원하는 거는, 이왕이면은 임시 감독이 아니고 한번 장기 계약을 하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팀을 좀 바꿔 놔줄 수 있는 감독을 원하는 것 같은데, 뭐 텐하흐 감독도 아약스를 맡고 있고, 뭐 브랜던 로저스도 지금 레스터 시티를 맡고 있고, 포체티노도 지금 파리를 맡고 있고, 여러 지금 강하게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감독들이 전부 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장 데려올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죠. 일단 테나우는 제 생각에 지금 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아약스에서 지금 아약스 챔피언스리그 잘 나가고 있고, 리그에서 지금 뭐 2실점밖에 안 하면서 리그 선두에서 지금 리그를 잘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시작을 할 때 준비를 시키려고 아마 작업을 할 수는 있어도 지금 단계에서 바로 영입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유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임시 감독을 그러면 찾는다? 그것도 상당히 힘든 문제죠.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감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시즌 말까지만 그냥 하는 임시 감독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계속 포체티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잉글랜드 언론들 보니까 지금 포체티노 얘기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체티노랑 지금 딜을 뭐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메이드를 좀 시켜보려고 급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메이드를 시켜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러면 지단 감독이 파리로 오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막 만들고 있죠. 물론 그렇게 현실이 될 수는 있죠. 현실화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메이드를 시켜서 그래도 조금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찾는 것 같아요. 네, 임시 감독보다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여건이고, 그리고 그런 감독이 왔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느냐,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지금 어떤 감독이 필요하냐 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지금 감독 물망에 오른 여러 감독들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있겠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지금 사실은 테나워 같은 감독을 장기적으로 영입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봐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 작업들, 1차 빌드업부터도 약 문제고요. 아주 기초적인 이 베이스를 까는 그런 작업들부터 안정감을 주질 못하고 있는 체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부터 잘 할 수 있는 감독. 이선과 전방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부터 뭐 산초, 뭐 래시포드, 뭐 여러 좋은 유형의 이선 자원들이 있고 또 최전방에 좋은 공격수들이 베테랑 공격수들을 포함해서 있고 또 어린 그린우드 같은 선수들 신구 조화가 같이 이루어진 좋은 라인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수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빌드업 체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술가가 저는 필요하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테나워 감독이 상당히 선수들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경기를 잘 운영하는 감독이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주 맹위를 떨칠 때 팬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아주 전방에서부터의 높은 위치의 압박과 뭐 그 시점부터의 압박과 아주 세밀한 3자 빌드업 작업부터 아주 짜임새 있는 빌드업 체계, 1차 빌드업 체계, 뭐 그런 전술적인 아기자기한 축구도 잘하고 또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어떤 부분 전술 운영도 상당히 팀을 잘 만들어 놓는 감독이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테나우가 또 알레 같은 공격수가 있으니까요. 롱볼을 또 많이 섞습니다. 네. 롱볼 작업을 또 많이 시키면서 선수들 특성에 맞게 전체적인 경기 운영 형태를 위트레트 감독 시절부터도 그랬지만 상당히 유연하게 잘하는 감독이다. 현재 지금 물망에 있는 감독 중에서는 테나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어떤 체질을 좀 바꿔줄 수 있을 만한 능력치로는 제일 낫지 않느냐는 것이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글쎄 저는 맨유가 너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기조는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네, 그거는 예전에 퍼거슨 감독 후임으로 데이비 모이스 감독 올 때도 그랬어요. 네, 퍼거슨 감독이 자신의 후계자다. 아주 그렇게 치켜 세우면서 계속 언론에서 모이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계자로 적당하다. 에버튼을 이끌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팀을 잘 운영을 시켰고 프리미어 리그 경험이 많다. 그런데 바로 7등 했죠. 그 시즌에. 첫 시즌에 망했죠.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 리그 경험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감독이 와서 진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그 감독이 또 어떠한 그 강단을 가지고 축구에 미쳐 있어야 돼요. 요즘에 기존에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3강이라고 꼽히는 그런 감독들처럼 펩도 그렇고 투헬도 그렇고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에 미쳐 있는 그런 감독들 데리고 와야 돼요. 네. 그래서 팀을 바꿔놓지 않으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 우승을 위해서 경쟁하는 팀인데 우승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글레이저 가문 또 우드워드 이를 비롯한 수뇌부들이 뭐 돈은 잘 벌어다 주죠. 우드워드가 그동안 돈을 잘 벌어다 줬잖아요. 그분은 원래 JP 모건에 있던 분이고 돈은 잘 벌지만 축구를 잘 모르는 분이란 말이에요.
축구를 앞으로 잘하게끔 계속 만들어주는 팀으로 지금 사실 이끌었다기보다는 그냥 축구라는 팀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자꾸 그해 어떤 브랜드 가치만 자꾸 키우려고 이벤트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수 영입과 관련된 부분도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 물론 지금 맨유 팬들은 수뇌부 마음에 안 들죠. 감독 바꾸기 전에 사실은 구단주부터 해서 수뇌부 물갈이를 하고 먼저 시켜버리고 싶어하는 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디렉팅 체계, 정말 축구를 잘 아는 그러한 어떤 디렉터 체계들이 위쪽에 보드진에 딱 갇혀 있고 그 사람들이 서포팅을 하고 축구에 미쳐 있는 감독이 와서 그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맨유는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 근년 몇 년 보면은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나?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해 그냥 무슨 이벤트 하듯이 영입하고, 제일 그냥 브루노 페르난데스 한 명 딱 영입 잘한 것 같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나머지는 성공한 케이스 없고, 지금 맨유의 스쿼드를 엄밀하게 봤을 때 현재 3강으로 꼽히고 있는 이 강팀하고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전술가가 와서 정말 축구에 미쳐서 막 만들려고 해도 그만큼 한 5, 6년 이상 쫙 끌어오면서 뭐 버릴 선수는 버리고 그랬지만 선수 영입을 해갖고 만들어 놓은 스쿼드 자체로도 버겁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친 감독을 데려와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지금 보진 말아라. 그러다가 또 똑같은 상황이 또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확실하지 않은 감독을 영입을 해서 또 시행착오를 하다가 또 경량 경질하고 또 그때 또 찾고, 이런 작업이 계속되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팀의 원동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임시 감독을 두고 올 시즌을 운영을 하더라도 확실한 감독에 대한 대안을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감독에게 집중해서 미리미리 물밑 작업을 해서 팀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음 분.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보면 예. 예전에 그 사비 감독 부임 이전에 바르셀로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골을 막 겨우 넣고 막 이기는, 오늘도 이겼으니 그냥 된 거다, 이런 식의 플레이가 많이 나왔고, 그냥 호날두에게 의존하는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선수들이 좀 떨어졌어도 뭐 우승도 많이 하고 그래도 막 골을 넣었으면 와, 뭐가 재밌다, 즐겁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맨유와 예전의 맨유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초반에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른 섣부른 감이 있지만, 호날두 선수가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 중요할 때 팀을 계속 구해내는 골들을 매 경기 넣어줬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마무리를 확실히 해주는 선수가 필요한 거는 팀에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호날두 선수가 지금 팀의 가세에서 변화를 준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팀이라는 거는 팀 전체가 하나의 한 몸이 돼서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공수해서 계속 가져가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팀의 응집력이 생깁니다. 근데 올 시즌 맨유를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별로. 네. 따로 노는 느낌이죠. 공격진들도 그렇고 압박도 따로 놀고 공격도 따로 놀고 수비도 전체가 하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팀의 분위기라는 거는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호날두가 골을 넣어서 승점을 따내는 경기들도 있지만, 전체 내용적으로 보면은 또 그 호날두 선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 원래 계획했던, 구상했던 그런 팀의 어떤 그림, 팀의 전술적인 그림, 그런 부분하고도 매칭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야 될 감독은 저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플래처가 지금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지만 플래처까지 포함입니다. 데런 플래처까지. 싸울 수 있을 만한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서 싸워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만큼 본인의 철학을 확실하게 밀고 고집스럽게 위에서 눈치 보지 말고, 보드진도 눈치 보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테나우 감독은 그런 강단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마 아약스에서도 그렇지만 맨유 오면은 보드진하고 좀 싸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독 필요하다. 확고한 철학 주장 할 수 있는 감독. 플랜을 짤 때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있으면 직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이게 안 되면 나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선수 영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디렉팅하는 보드진들과 확실하게 자기 주장 관철될 때까지 들어가야 되고 좋은 팀으로 계속 만들어가긴 힘들다라고 확실하게 보드진하고 싸울 수 있는 감독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분 있습니까? 맨유 얘기를 한 몇 분 더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솔샤리 전 감독님이 시즌 반환점 돌기 전에 경질을 드디어 당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비판받았던 점 중에 하나가 선수 선발 문제였는데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맨유 스쿼드가 PL 3강에 비해서 좀 버거운 건 사실이지만 저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퀄리티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아직 시즌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임시감독 체제로 가면서 뭔가 어영부영 보내기에는 선수단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베스트 라인업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구성을 봤을 때 그래도 어떤 조합이 가장 맨유 상황에 비추었을 때 최적일지. 저는 뭐 항상 그 허리가 튼튼해야 팀은 팀의 중심부터 잡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수비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올 시즌에 산초하고 뭐 호날두 들어오고 뭐 여러 보강들이 있으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좀 낮은 건 맞죠? 바란까지 들어왔고 하지만 여전히 제일 저는 개인적인 1옵션이라고 생각했던 홀딩 미드필더 영입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맨유 정도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요즘 현대 축구는 좌우 풀백들이 수비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좌우 풀백들이 실질적인 윙어 역할을 수행하는 터치라인 플레이 또 거기에 빌드업 할 때의 어떤 전술적 유연성을 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풀백이 제일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이 현대 축구고 그래야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비사카 얘기도 한 거였고 시즌 전에요. 그래서 제가 순회보라면 시즌 전에 이적 시장 때 지금에 있는 예산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면 뭐 이름값만 가지고 누구를 돈을 주고 데려오지 말고 그 선수가 어딜 가든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제일 우선적인 부분 홀딩, 그다음에 오른쪽 풀백, 공수 능력을 겸비한 탑 클래스 풀백 루크쇼와 같이 밸런스 맞출 수 있는 이 두 영입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말을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물론 이루어진 건 맞지만 제가 볼 땐 절반도 되지 않았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3강과는 지금 있는 스쿼드로도 좋은 감독이 와도 붙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스쿼드로도 지금 최대한 4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더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3미드를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그것이 뭐 프레드, 맥토미니, 마티치 이러한 중앙 미드필더 체계가 부분적 로테이션이 되더라도 반더빅 같은 선수들 중앙 미드필더와 2선을 오르락 내리락 왕성하게 움직여주면서 약간의 거친 플레이, 세밀하지 못한 플레이죠.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더라도 그러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활동량 속에서 팀을 중심을 같이 잡아주고 맥토미니, 그것도 선수도 약간 거칠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을 최대한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활용하면서 허리 라인 쪽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된다. 그러면서 풀백들을 뭐 최대한 활용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빌드업 체계를 홀딩, 맥토미니가 홀딩으로 오던 마티치가 홀딩으로 오던 기본적인 지금 센터백 2명의 바란은 뭐 부상 때문에 최근에 계속 못 나오지만 맥과이어와 이 바란 체계에 6번 롤을 확실하게 부여를 해서 그 6번 롤을 중심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체계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윙 풀백들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산초 같은 선수들을 2선에서 상당히 좀 프리하게 쓸 수 있는 윙포드로 기용을 하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시 그런 식으로 기용을 해보는 운영. 최전방은 2-1이 될지 1-2가 될지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해보고 싶어요. 최전방은 뭐 베테랑 공격수들이 교대로 나오더라도 3백과 4백을 병행하는 운영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에서 3-4-1-2가 될 수도 있고 3-4-2-1이 되는 그런 운영의 공격이 되기도 하고 수비로 내려올 때는 다시 플랫한 4-4-2가 되면서 촘촘한 블록을 쌓는 그러한 또 운영을 병행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뭐 최근에는 트렌드고 현대 축구에서는 기본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일단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발전을 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맨유 얘기는 지금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 하고 토트넘 얘기, 아스날 얘기 좀 간단히 해보죠. 토트넘 얘기부터 해볼까요? 토트넘 얘기할 건데 이제 토트넘이 이번에 리즈랑 이제 붙었잖아요. 그렇죠. 전반에 모우라 선수가 많이 받으러 내려왔다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약간 유기적으로 약간 빌드업으로 풀어나가려는 장면이 네. 원터치로 풀어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콘테 감독은 이제 아직 몇 경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제가 봐도 약간 파이팅 넘치고 막 예. 누누 감독이랑은 확실히 이제 전술적 차이라든지 약간 정신력 차이라든지 이제 선수들 굉장히 이렇게 약간 좋은 시너지를 나게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누노 산투 감독의 전술과 이제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공수 밸런스가 누누 감독은 수비 쪽에 조금 치우쳐 있고 공격 작업은 역습 위주의 운영을 많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5대5의 밸런스 운영을 하는 감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술 운영 형태도 좀 다르죠. 빌드업 체계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빌드업 체계도 밸런스의 하나의 일종이지만 항상 콘테는 그런 밸런스를 매우 중시하죠. 그래서 뭐 아주 기술적인 요소, 뭐 정신적인 요소, 또 피지컬적인 요소, 택티컬한 거, 뭐 멘탈리티적인 그런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 그런 게 하나가 항상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감독할 때마다 합니다. 네. 어느 팀 감독을 하든 그걸 매우 중시하는 감독이에요. 축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정신적인 것만 강조하기보다는 그런 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고요. 공격과 수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수는 균일한 밸런스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걸 또 매우 강조하는 감독이에요. 그 균일한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경기에서 볼을 또 주도할 수 있어야 되고 주도하는 것이 또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요소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3-2 빌드업을 하잖아요. 3-2 빌드업. 아직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리즈전만 봐도 전반에는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강한 에너지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그 사실 3명의 3백과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윙백은 아예 올려놓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체계가 잘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 선수들이 아직 3명, 2명 이런 빌드업 체계에 있어서 벌려주는 문제, 그 다음에 빠르게 준비해서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동료에게 전달해주고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와 함께 3자 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또 리턴 주고 또 방향 전환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원활하게 좋은 타이밍에서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 얘기는 토트넘의 선수들이 아직은 빌드업 체계에 있어서 미리미리 판단하는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둔해져 있어요. 적응을 아직 못한 겁니다. 빠르게 이제 이 콘테 체제에서는 간결하면서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겠죠. 시간이 아마 좀 지나면은 좋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에는 아주 고전을 했고 콘테는 항상 뭐 그럴 때마다 라커룸 토크에서도 콘테가 뭐 선수들에게도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너네 리즈처럼 왜 못 뛰냐? 리즈처럼 뛰어라. 왜 리즈만한 에너지가 전혀 없느냐? 후반에는 그래서 상당히 좀 선수들이 모든 걸 쏟아놓듯이 역동적으로 좀 활동량을 더 많이 보였죠. 네.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많이 좀 내려와서 케인과 어떤 롤도 약간의 스위칭을 하려는 노력을 또 보였고 응집력, 팀의 응집력 매우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올려주기 위해서 엄청난 리액션을 또 했죠. 의도적으로 감독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티가 별로 안 나죠. 이 감독은요. 원래 그래요. 선수 때부터. 네, 콘테 감독은. 그래서 그냥 막 소리 막 지르고 선수들한테 왜 안 뛰냐, 그것밖에 못하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감독이에요. 원래 스타일이 그렇고 역시 이제 그러한 한 골 승부에 있어서
또 중요한 골들이 나오고 이기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기뻤던 거죠. 네. 그런 홈에서의 리그 첫 승. 네. 거기에 이제 선수들에게 아주 과격한 또 리액션을 같이 해주면서 팀 사기를 올려주는 부분들이 있었죠. 전체적으로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나 어떤 팀 분위기 또 전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킬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변화했던 상황들도 보면은 그렇게 한 번에 변화를 시키진 못했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했어요. 몇 경기째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기가 하나 딱 터져버리면 그러면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타이밍을 토트넘은 좀 빨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스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스날은 제가 원래 예전에부터 좀 좋아했었는데 예. 사실 최근에 스미스로랑 그 다음에 라카제트, 부카요 사카가 2선에 나오면서 예.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확실히 리버풀 상대로 좀 많이 고전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리버풀 또는 그렇게 정말 높은 수준의 압박을 가져가는 팀 상대로는 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고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타이트한 압박을 가져가는 팀들을 아스날이 상대를 했을 때 현재 아스날 스쿼드에서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대처 방안 이런 게 또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자, 강한 압박을 받아봤다고 했는데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클럽 중에 압박의 조직력이 제일 좋은 팀이에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업료를 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압박 체계를 지닌 팀들을 상대로 비단 아스날뿐만 아니고 올 시즌에 리버풀을 상대로 다른 팀들도 이 턴오버를 엄청나게 많이 한 그런 기록을 잉글랜드 매체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네. 한 경기에서 나온 턴오버 횟수 1, 2, 3위가 전부 리버풀 경기예요. 그 상대가 다 강팀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첼시도 포함이 됩니다. 턴오버가 제일 많은 팀. 턴오버를 많이 유발시키는 거죠, 리버풀은. 턴오버를 안 하려면은 그냥 롱볼로 때려넣고 수비하고다가 역습만 하면 돼요. 그러면 턴오버는 더 줄겠죠. 턴오버가 많다는 얘기는 상대 압박을 하는데 그걸 꾸역꾸역 쇼패스 게임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팀들이 턴오버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아스날은 현재 아르테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 최근에 좋았던 조금씩 무르익어가는 그런 뭐 빌드업 체계를 비롯해서 경기 운영하는 체계 자체를 계속 끌고 가야 됐었죠. 리버풀 전에도. 갑자기 리버풀전에서 뻥축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리버풀 같은 팀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턴오버가 나왔죠. 자신의 진영에서. 그러면서 대량 실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더 좋은 팀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경험해야 될 아픈 추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를 그냥 갑자기 뻥축구를 하고 피해보겠다고 하면은 발전을 못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경기를 끝내고 아마 아르테타 감독뿐만 아니고요. 선수들이 무지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진짜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아스날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이 빌드업 체계에서. 비단 램스델 키퍼부터 포함을 해서라도 누노 타바레스도 그렇고 토미야수도 그렇고 벤 화이트도 그렇고 로콩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좋은 탈압박 체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점점점 긍정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가야 될 것 같다. 아르테타 감독의 축구는 조금씩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클래스의 활약을 해줄 수 있는 포지션별 보강을 구단 수뇌부에서 물론 올 시즌도 수뇌부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지만 아스날은 조금만 더 해주면 그러면 이제는 충분히 다시 아스날은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맨유보다 오히려 아스날이 전체적인 플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단기적인 플랜에 대한 실천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리버풀전을 이렇게 보면서도 전 느낀 건 이 팀이 지금 상태가 최근 경기에서도 경기 내용이 부진했지만 오늘 역시 그게 드러나네.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물론 그 경기는 조금 역습 위주로 가려고 컨셉은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아르테타 감독이 전반전을 보면.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소유권을 얻고
다시 또 공격 전환을 할 때는 롱볼보다는 짧게 다 끊어서 탈압박을 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자꾸 미스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역습 먹어갖고 재역습을 먹은 거죠. 그냥 쉽게 실점을 되는 문제들 또는 결정적인 기회들을 많이 내줬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도전적으로 본인들이 하던 거를 꾸준하게 나가는 방식이 오히려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아스날을 전 한번 기대하는 그런 경기도 됐습니다. 크게 지긴 했지만. 또 아스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른 분? 라카제트를 오바메양 뒤에 플레이메이커로 써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국민 외대고르가 라카제트 백업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삼선으로 밀라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외대고르가 요즘에 좀 밀린 거죠. 라카젯이 그 역할을 지금 잘해주고 있고 또 스미스로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앙지향적으로 들어와서 또 플레이를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또 배우 침투 움직임이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을 포함을 해서 여러모로 이제 그러한 역할과 또 라카젯의 공격 가세 또 허리의 어떤 연계 이러한 역할을 병행하는 롤 이것까지도 이제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결과들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체계를 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외대고르 선수도 이제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대고르를 쓸 수 있는 시기도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외대고르는 주전에서 밀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감독이라는 직책은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좋았던 스쿼드에 대한 믿음을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쭉 끌고 가는 시기가 있고요. 지금은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끌고 가는 것이고요.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호시탄탐 또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스탠바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어떤 심리적 동기부여를 이용하는 그런 또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또 결과를 내면 거기서 이제 경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팀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딱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1시간 14분이 지났고 제작진들이 이제 마무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얘기를 즐겁게 나눠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